사실 루에스트의 입지가 워낙 좋고 그다음에 대단히 몰링으로서 가치는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시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 최영수입니다. 네,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 많은 관심으로 청약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상가 분양은 어떨까요? 네, 이제 상가 분양 시작을 했죠. 10월 달에 상가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정계약이나 이런 건 진행되지 않았고 이제 청약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데캐슬 루에스트 같은 경우는 장점은 거의 이제 마지막 상가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는 마곡역에서 마곡나루역 사이에 특별계획구역 CP1, 2, 3, 4까지 이어지는 곳인데 그 중에서 CP1, 3, 4 이 세 개는 일반인들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자체 임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오피스, 시니어타운, 그리고 루에스트 같은 곳, 그 다음에 CP1 같은 경우는 오피스, 컨벤션, 호텔이 같이 다 자체 운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자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CP2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그 다음에 1층과 지하, 2층, 3개층의 판매시설, 상업시설만이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이곳이 위치적으로 이제 마곡의 마지막 개발이고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맞고요. 그래서 마곡역에서 5호선 마곡역에서 9호선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쭉 지하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곡 루에스트 에비뉴 767처럼 유사한 곳과 비교했을 때 이곳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 장점은 다 알겠어요. 장점은 다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어디를 좀 찾아볼까? 요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곳이 좋아질 건 알겠는데 진짜 어떤 식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부터 보면은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루에스트 홍보관이나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삼성동 코엑스몰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코엑스가 마이스 산업의 대표적인 예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하 상권부터 1층, 2층까지 상가가 정확하게 잘 잡혀 있고 한데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기도 하고 자리도 좋아 보이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그곳과 비교를 할 때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자료를 보면 그 CP1 그리고 2 그리고 CP3, CP4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 3, 4 중에 오늘 이제 루에스트 분양하는 곳은 바로 이 CP2예요. CP2 같은 경우는 일단 CP1, 3, 4 아까 얘기했던 삼성동 코엑스몰이나 그 다음에 비교 유사한 데가 지하철역에서 연결이 돼 있고 또 상업지가 잘 발달한 곳 유사한 데가 어디냐면 여의도의 IFC몰이 좀 비슷한 성향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호선 고속터미널에 보면은 고투몰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와 CP2의 차이점은 일단 몰링 개념으로 그 비교 유사한 지역들, 코엑스몰이나 이런 데들은 종합적인 운영 주체가 있고 모두 다 임대로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반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CP1, 3, 4, 특히 CP4의 원웨스트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들어가면서 대규모 오피스와 지하의 식당가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되게 괜찮은 위치에 마곡역 연결되는 지하로 연결되는 곳에 아주 굉장히 대단히 판매시설부터 해서 업무시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잘 구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민간이 투자할 기회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위로 구성이 되고 대단위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대규모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온다면 1과 4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그런 고가의 임대료,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 이런 이제 지하 몰링이 잘 구성이 되면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임대료로 구성이 돼요. 한 평당 100만 원 막 이렇게도 임대료가 지하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1층은 물론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장점은 이렇게 가서 가장 좋은 그림은 1, 3, 4가 1, 3, 4, 2 이게 전부가 다 하나의 상권으로서 크게 잘 만들어진다면 정말 지금 현재 이 분양가가 되게 높지 않은 분양가가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확정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약간의 단점은 하나는, 지금 보시면 여기 1에서 2로 이어지는 곳, 그리고 2에서 3로 이어지는 이 커넥트 공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그냥 상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돼서 도로가 좀 길게 지하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장점이자 단점으로 하나의 상권으로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분리돼서 간다 그러면은 조금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권에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마곡 르웨스트 에비뉴 767 상가 분양 가격이 궁금한데요.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에비뉴 767 현재 분양사들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니까 지하 2층에 일단 상가들과 그 다음에 지상 1층, 지상 2층에서 약 한 각 층별로 한 60에서 70개 호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대규모입니다. 건물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근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4,000에서 5,500만 원, 동선상에 있는 데는 5,500만 원, 약간 안쪽에 들어가면은 4,000만 원 정도 상가 분양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지상 1층은 1억에서 1억 2천, 그 다음에 지상 2층은 4,000에서 5,400만 원, 이렇게 이제 평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이 비싼지 싼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마곡지구의 상가 매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들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사실 약간 높은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여기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임대료가 적정가인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지금 4%를 임대료 기준으로 어느 정도 측정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 2층 경우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13에서 18만 원,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33에서 40만 원, 그 다음에 지상 2층은 13에서 17만 원 정도 평당 임대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마곡지구의 최고 입지 자리들 임대료,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두 건물씩들의 임대료가 한 요 정도 임대료보다 조금 낮은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현재 이 분양가가 약간의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조금 높다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가 다 컨벤션부터 그 원에스트까지 하나의 몰링 상권으로서 형성이 된다 그런다면은 사실 한 수익률, 임대 수익률 5%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지금 최근에 신도시들이라든가 이렇게 토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지역들 가보면 거의 대부분 또 이 상가와 가격 차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가격도 어느 적정선에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좋은 위치와 호재로 상가 분양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기존 마곡지구의 상가들과 비교했을 때 르웨스트 에비뉴 767은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르웨스트 가격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는 마곡지구에서 좀 오래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높지 않을까라는 시선을 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마곡지구의 상가들의 변천사를 쭉 지켜본 결과 초반에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하나씩 임대가 맞춰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두 군데의 건물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 르웨스트 건물보다 사실 입지는 마곡나루역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 마곡나루역의 보타닉 프루주시티라는 건물입니다. 보타닉 프루주시티 같은 경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상가,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가 현재 수익률 한 3.3% 정도 임대 수익률로 맞춰져서 매매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전용 평당 4,900만 원대쯤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매매가는 그리고 1층 상가는 1억 1천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루에스트 에비뉴하고 가격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반면 이제 마곡역 쪽에 가면은 전용 평당 2층 기준은 4천만 원대,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7,600만 원대인데, 이 루에스트하고 요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나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지겠지만, 사실 루에스트의 입지가 워낙 좋고 그다음에 대단히 몰링으로서 가치는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시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에스트에서 만약에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루에스트 안에 정말 좋은 입지를 호실을 못 잡게 된다면 차라리 기존에 나와 있는 마곡역이나 마곡나루역 쪽의 매물 중에 좋은 입지의 호실을 매매로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투자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에스트의 최고 입지의 최고 호실을 잘 잡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한번 비교 대상을 같이 분석해 보면서 투자법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